정읍과 남원 등 전북 5개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한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5시쯤 군산시 옥도면 직도 근처 바다에서 9.7톤짜리 어선이 뒤집어졌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선장은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설명절 선물로 농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3만 원에서 5만 원대의 농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에 차례를 지내겠다는 가구는 48.5%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정읍과 남원 등 전북 5개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왜 민생지원금을 주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도 거들고 나섰는데요.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이나라 기자입니다. 고창 군수가 군정 운영 계획을 밝히고 주민 목소리를 듣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건의가 이어진 가운데 민생지원금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 재난지원금들을 이렇게 주는데 고창군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심덕석 고창 군수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 지원책을 다양하게 넣었다며 민생지원금 지급은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버겁습니다. 재정 상태가 195억이라는 적자 예산을 편성을 한 지금 상황에서 또 빚을 얻어가지고 또 다시 국민들한테 현금 지원을 하는 것, 이건 상당히 좀 기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부담스럽다. 권익현 부안군수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비 사업을 따오면서 군 부담액이 늘어 이번 상반기에는 민생지원금을 주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안전지원금은 부안군이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국가 예산을 확보하면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많은 대형 투자에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생활지원금, 민생안전지원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안 군의회에서는 시설 사업과 용역을 중단하고 일회성 축제와 중복 사업을 축소하는 등 세출액을 과감하게 조정한다면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 군의회는 지역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민생지원금 지급을 건의했습니다.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 예산의 재편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하시면 저희 부안군 의회에서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의로 신속히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부안군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일단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에 한정된 민생지원금도 아니고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나눠달라는 요구에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 많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19일 오후 5시쯤 군산시 옥도면 직도 근처 바다에서 9.7톤짜리 어선이 뒤집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해양경찰서는 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선장은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닻을 올리다 배가 기울었다는 선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6,897명으로 전년보다 205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이후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지난해 반등한 것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어난 시군은 도내 14곳 중 9곳입니다. 완주가 137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익산과 고창, 부안, 남원, 정읍, 순창, 무주 순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의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결혼과 출산, 도의 인구정책 성과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설 명절 선물로 농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3만 원에서 5만 원대의 가정용 농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 명절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조사 결과 선물 받는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 이 같은 가격대의 선물 품목을 고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차례용 농산물 구매는 줄이는 대신 가족들이 먹을 일반 농산물 구매는 늘리겠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설에 차례를 지내겠다는 가구는 48.5%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응답자 60%는 지난해와 같은 양의 차례용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조합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A조합장의 범행을 도운 해당 농협 임원 등 3명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조합장은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안군의회가 지난 19일 새벽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20일 제3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 서부지법 불법 점거, 난동 폭력 사태 관련자 엄중처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정부와 사법당국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겨울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화천 산천어 축제인데요. 축제가 열리는 화천천은 매년 이맘때면 구름 인파로 진풍경을 연출합니다. 올해도 개막 일주일 만에 방문객 수 5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하천 위로 사람들이 빼곡히 섰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온통 낚시 산매경입니다. 겨울 축제의 대표격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산천어 축제하면 하이라이트는 역시 얼음 낚시죠. 축제장에 오시면 이렇게 신선한 산천어를 직접 낚을 수 있습니다. 낚시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추위도 잊힙니다. 산천어를 낚는 순간 그 짜릿한 손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툭툭 건드렸을 때 뭐가 땡기는 게 뭐 살아있는 게 움직인다. 그래서 건져 올리니까 있긴 잡히더라고요. 물고기 잡는 게 재밌어요. 물고기 먹어보고 싶어요. 물고기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갓 잡은 산천어는 축제장에 마련된 구이터에 가져가면 즉석에서 생선 구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싱싱한 산천어는 회로도 즐길 수 있는데 외국인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초밥과 튀김 등 다양한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산천어 먹어봤던데 맛이 되게 정말 맛있고 이런 맛이 있구나 하는 정도예요. 산천어 축제의 또 다른 재미는 바로 얼음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입니다. 빙판 위에서 즐기는 이색 스포츠 얼음 축구와 파크 골프는 예약만 하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추억의 얼음 썰매와 눈썰매, 봅슬레이, 그리고 짚라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놀거리를 마련했습니다.
핀란드의 산타 도시 로바니에미에서 온 진짜 산타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핀란드 오리지널 산타가 와서 우리 관광객들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세계인이 다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축제보다도 또 재밌고 또 멋있는 그런 축제가 바로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 중 평일에 화천에서 숙박한 관광객은 얼음 낚시와 파크 골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즐길 거리가 풍성한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의장 등이 20일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 혁명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문 의장과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박정규 문화안전 소방위원장 등 동의원들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추모관과 동학농민군 조각상에 헌화 참배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리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내란 정국과 경제난으로 도민 삶이 어려운데 빨리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2차 본회의를 열고 나흘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과 이번 정읍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재원 확보 사례를 예산 편성의 교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수감되면서 오는 4월에서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전북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승리와 전북 국가예산 확보, 현안 해결 등 투트랙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전북 정치권은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썼는데요. 민주당 탄핵소추위원인 이춘석, 이성윤 의원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전념하고 이원택 도당위원장 등 전북 국회의원들은 조기 대선에 정치 행보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북 정치권의 또 다른 흐름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 경락의 정치권에서 전북 현안 해결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민주당 이원택 도당위원장 등 전북 국회의원들은 설 연휴를 앞둔 23일 국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함께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도민일보는 이번 조찬 간담회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것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과 상관없이 전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도와 정치권의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군이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부안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파는 업체는 식품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직거래 사업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파는 업체는 택배 한 건당 2,000원, 최대 400만 원까지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거래 사업단에 참여하거나 택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다음 달 3일까지 부안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읍 산림조합과 정읍시 청소년 수련관이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림산업의 중요성과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청소년들에게 산림 관련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탐색을 돕기로 했습니다. 최봉관 조합장은 산림은 자원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며 청소년이 산림조합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합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